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피트니스 영양학 시간 뉴트리킹의 제이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벌크업을 하신 뒤이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법과 탄단지 구성 비율,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구성해서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방 감량 극대화 식단은 책 비거 리너 스트롱거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 방법과 더불어 제가 직접 경험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한 가장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즉 커팅은 벌크업에 비해서 식단을 최대한 정확하고 잘 준수해야 합니다. 커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당 몇 킬로그램을 빼야 될지에 대한 단기적 목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총 빼야 될 체중을 정하셨다면 주당 몇 킬로그램 정도를 꾸준히 빼야 되겠다라는 단기적 목표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한 주에 0.5kg 정도 g을 빼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아 보인다면 과도한 체중 감량은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커팅 첫 주에는 2에서 3파운드, 그러니까 0.9에서 1.3kg 이상 빠지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이 빠지는 속도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요.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커팅을 할 때 먼저 시작 지점을 계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조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자신의 체중 1kg당 2g의 단백질, 체중 1kg당 4g의 탄수화물, 그리고 체중 1kg당 0.5g의 지방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단백질 140g, 탄수화물 280g, 그리고 지방 35g, 총 1995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식단을 구성하실 때 중요한 식단 구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몇 끼나 나눠 먹을 건지 정해야 됩니다. 보통은 아침을 먹고 브렉퍼스트, 그 다음에 운동 전 프리 워크아웃, 그리고 운동 후 포스트 워크아웃, 그리고 마지막 저녁 디너를 먹게 됩니다. 70kg일 때를 예를 들어서 총 하루 섭취 칼로리와 탄단지를 정량적으로 4번 정도 나눈 다음에 먹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한 끼당 495칼로리가 될 것이고 단백질은 35g, 탄수화물은 70g, 그리고 지방은 8.75g 정도가 될 겁니다. 이때 지방은 너무 적게 쪼개지기 때문에 지방은 보통 4회로 나누지 않고 2회나 1회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침에는 공복에 먹었을 때 부담이 안 가고 또 느리게 소화 흡수되는 걸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공복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구마는 공복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공복에는 고구마 드시지 마시고 감자라든지 잡곡밥 같은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백질 또한 아침 첫 끼에는 느리게 소화 흡수되는 걸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계란 같은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운동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전에 드시는 프리 워크아웃 밀은 빠르게 소화 흡수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죽이나 백미, 바나나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단백질은 이제부터 깔끔한 닭가슴살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도 좋지만 소는 기름기가 적은 우둔살 등을 드셔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견과류나 아보카도 등을 통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운동 후에도 빠르게 흡수되는 것들을 통해서 글리코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때는 탄수화물은 백미, 바나나 같은 것들이 좋겠고, 물론 저녁 시간까지 좀 시간적인 텀이 좀 있다 그러면 잡곡 같은 느린 탄수화물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백질은 역시 닭가슴살이나 기름기가 적은 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빠르게 좀 소화 흡수되는 종류에는 웨이 프로틴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유청단백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녁은 최대한 좀 느리게 흡수되는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곡이나 고구마 등을 드시고요. 단백질은 마찬가지로 닭이나 소 추천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반 정도의 지방 섭취는 되도록이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된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체지방이 25%가 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식단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식단을 드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근손실이 너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단백질보다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식단을 시작하고 나면 첫 주나 둘째 주까지는 조금 허기지고 식욕을 참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뇌의 문제고, 뇌가 그동안 먹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짓 신호를 보내서 좀 더 공복감을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참아야 됩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커팅의 진척사항을 체크하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입니다. 빠졌는지 늘었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체중을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옷입니다. 헐렁한 느낌이 드는지 꽉 끼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활력입니다. 활기찬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조금 피곤한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체크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스트렝스인데요. 힘이 좀 늘었는지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힘이 좀 떨어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수면 상태입니다. 수면 상태는 밤 늦은 시간에는 조금 지치는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우신 목표들에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성 목표, 두 번째는 습관성 목표. 저도 이렇게 프로젝트성 목표와 습관성 목표를 나눠서 한 해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요. 체중을 몇 킬로그램 이상 빼겠다라는 다이어트 목표, 건강 목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젝트성 목표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습관성 목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식단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서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이유는 매번 운동을 할 때마다 너무 고생스러운데 그에 반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꾸준하게 스스로를 조절해 나가면서 인내하고 그를 통해서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습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이킹TV의 제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